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했던 그 초기 시절을 보면은 뭐 주식 카페 아니면 증권 사이트 이런 데서 추천해주는 종목도 많이 매수도 해봤고, 또 거기서 말하는 그런 매매 기법, 매매 기준들을 통해서 종목 매매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 저 또한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바뀐 관점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대중들이 좋다는 이런 주식 투자 방법들이 꼭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더라. 여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은 대중들의 의견이 나뉘는 이 주식 투자의 매매 방향과 기준들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구분. 어떤 분들은 코스피 시장만 종목 매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왜? 코스닥은 위험한 종목들이 너무 많다. 중소형주들이고 상장 폐지도 많이 되더라. 의견 거절도 많이 나와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나는 안정적인 코스피 시장만 매매를 할 거다.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요건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죠. 코스닥은 중소형주들 자금 조달을 위해서 상장하는 기준 자체가 코스피에 대비 상대적으로 좀 완화된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꼭 안정적이고 수익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코스닥은 그렇게 항상 꼭 위험하냐? 그것은 시장 자체라기보다는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들의 문제일 뿐이지, 코스피라서 다 우량하고 수익을 주고 장기 투자하면 다 수익을 줄까? 아니고 반면에 코스닥은 다 부실하고 위험하고 그런 종목들일까?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요번 하락에서 상승했을 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그렇죠, 역시 외국인들이 계속 힘이 많이 비중이 많은 이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61선까지 아직 올라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봉상 61선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전저점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영향력이 덜하고 또 개인들의 영향력이 큰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61선은 진작에 돌파를 하였죠. 그렇죠. 이렇게 61선은 진작에 돌파를 하고, 그리고 코스닥 대비 이렇게 전저점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이미 진작에 나와서 좋습니다. 이번 하락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 이것은 지수를 움직이는 코스피에서의 외국인의 영향력, 코스닥에서의 외국인의 영향력, 이런 차이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더 수익도 높아졌으리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또 의견이 갈리는 부분, 종목 구분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대형주, 그렇죠, 물려도 대형주에 물려라. 나중에 꼭 본전가는 오더라. 하지만 여러 대형주들도 업종에 따라서 몇 토막씩 난 종목들 많이 있죠. 그렇죠. 뭐 조선, 건설, 뭐 이런 종목들. 심지어 금융업종들도 상당히 약세를 많이 보였죠. 그런 종목들 물렸다고 하더라도 본전가까지 언제까지 올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야, 주식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인데 중소형주, 또 급등하는 테마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받은 거래량 터진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그나마 수익이 나지, 대형주 사서 움직임도 없고 언제 오를지 모르고 계속 횡보하는 종목, 또 외국인과 기관에게 좌지우지 되는 그런 종목 사서 어떻게 수익 내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선택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보유기간. 어떤 분들은 야, 주식 장마감 후 그 종목에 어떤 악재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 종목을 계속 보유하냐? 차라리 당일 매수해서 당일 깔끔하게 수익 얻고 무포로
종목 보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반면에 야 그렇게 종목을 사고 팔고 하면은 수익 날 때도 있지만 결국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더라. 주식은 저평가된 종목을 보유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 수익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입니다. 아울러 매수 형태에서도 어떤 분들은 한 번의 매수 몰빵, 그렇죠? 시장에서 퇴출되는 길이다. 주식은 여러 번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반면 그렇게 분할 매수해서 언제 수익을 얻느냐?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한 종목 공부해서 종목 분석해서 잡아놓고 한 번에 집중 매수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분명히 계십니다. 종목 개수, 여러 종목 분산 투자, 안정성을 위해서 서로 다른 업종들, 이 업종이 상승하면은 저 업종 하락할 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업종들을 매수를 해서 상승하는 종목과 또 하락하는 종목, 이런 것을 분산 투자를 여러 종목 매수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다 얻자.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야, 여러 종목 매수하면 그 종목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종목을 몇 개씩 사느냐? 한두 개 집중 투자를 해서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울러 차트 형태. 어떤 분들은 차트 형태를 눌림목을 통해 매수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상승 후에 쉬어가는 그런 눌림목, 조정이 나오는 눌림목, 그런 모습에서 종목을 매수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무슨 소리냐? 눌림목 이후에 상승할지 안 할지 누가 아느냐? 주식은 정고점이든 어떤 이평선이든 가격대든 돌파 매매가 수익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신속하게 종목을 매수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분들은 또 돌파 매매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 추세 매매. 그렇죠? 주식은 추세를 통해서 상승 추세일 때 매수해서 보유. 그것은 이 파동 매매와 같은 거겠죠. 이런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위에 매물대가 없는 이런 신고가 종목들, 더 이상 위에 매물대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를 타겟으로 하는 매매 방법, 이것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오르는 종목을 사는 양봉 매수냐? 그렇죠? 아니다. 오르는 종목 매수했다가는 추격 매수가 돼서 떨어질 때 바로 손실 나더라. 주식은 음봉일 때, 떨어질 때 조금씩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하는 것들이 맞더라. 이런 것 또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준 차트, 그렇죠? 분봉을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봉을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봉에서도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근데 또 분봉에서도 3분봉을 활용하시는 분들, 15분봉을 활용하시는 분들, 30분봉을 활용하시는 분들 또 나뉠 것이고, 일봉에서도 5일선, 21선, 61선, 주봉도 5주선, 20주선, 각각 이렇게 대중들은 어떤 분봉이냐, 일봉이냐, 주봉이냐, 그리고 각각의 그런 봉들 속에서도, 그런 캔들 속에서도 어떤 구분으로, 세부 기준으로 이런 이평선을 활용하느냐, 이것 또한 나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매매 시점, 시초가부터 매수, 그래야 장중에 오르는 수익률을 내가 다 먹을 수가 있다. 시초가에 강한 종목이 장 종료까지도 강하더라. 그래서 시초가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종가 매매, 장 후반 강한 종목들이 다음날 오전 시초가에도 강하더라. 그 시초가에 강한 것을 먹기 위해서 종가 매매 또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시초가든 장중에 매수를 하던 종가에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종가 부근까지 지켜본 후 종가 부근이 최고가 강한 모습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홀딩해서 다음날 그 강함이
시초가까지 이어져 오는 그런 수익률을 먹기 위해서 또 종가 매매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심지어 시간에서 강한 종목들 다음날 시초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의 매매까지도 이렇게 매매 시점으로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8가지 정도의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주식은 코스피만 사세요. 종목은 뭐 대형주만 사세요. 보유 기간은 뭐 스윙 투자만 하세요. 매수는 집중 매수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딱딱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실제 그것이 맞아 떨어진다면 더더욱 좋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 가장 기본적인 이런 8가지 내용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는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을 해야지 여러 사람들, 대중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매매 방법이 꼭 나에게도 맞겠느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코스닥만 매매하라는 얘기 듣고 뭐 코스닥만 매매를 하던가 코스피만 매매하라는 분들 그 얘기 듣고 코스피만 한다던가 이런 식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직장인인지 전업투자인지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는 장 초반부터 시초가부터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매매자인지, 그렇죠? 그러한 것들, 내 성격은 어떤지 그러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카페에서 또 유튜브에서도 그렇죠. 어느 유튜브가 아니면 어느 증권 방송에서 주식은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한 것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수익으로 연결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매매 방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매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분봉만 갖고도 매매 방법이 수십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매매 방법을 활용하고, 그렇죠, 적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단 뭐 10분, 20분 만에 그 매매 방법을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잘 맞고 내가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분명히 그런 매매 방법도 한번 꾸준히 적용을 해서 분석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8가지 또 매매 방법,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와 어떤 것이 가장 잘 맞는지 이것을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가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나도 저렇게 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겠지. 물론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의 내용이라면은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면은 아무리 그 방법을 사용한다 해도 결국에는 내 발전이 안 되고 오히려 따라하다가 손실만 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제가 주식 투자하는 초기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겪기 이전에는 다른 분들의 내용들, 매매 방법, 매매 종목들 많이 매매도 해봤지만 결국에 주식 투자는 나의 기준, 나에게 맞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 또 매매 방법, 이런 것들을 꼭
나에게 맞는 것을 스스로가 장단점을 찾고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이러한 내용들, 그렇죠? 이것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잘 맞는 것인지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